일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열정보다 평정심이다.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울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 일하러 가야 한다. 내가 태어난 소임을 해야 한다. 혹시 나라는 인간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으려고 만들어진 것일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제5권 1절. 어질러진 책상은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살펴보면 그 물건들의 주인에 관해서 또 주인이 이를 대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알 수 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책상에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만 올려두고 무균 상태의 황무지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광색 포스트잇 무더기, 오래전에 인쇄한 보고서, 스타워즈 레고 피규어, 손을 흔드는 행운의 고양이, 스테이플러 몇 개, 사용하지 않는 바인더 무더기를 헤집고 키보드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인가? 예전에 나는 회사 책상을 에펠탑 모형, 이탈리아의 모터 자전거 피규어, 미국 국방부 산하 1급 군사기지로 외계인이나 UFO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 51구역 외계인에 관한 자료, 수집한 스노볼로 장식해 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지정 좌석제가 아니었다 보니 매일 저녁 사물함에 이 물건들을 정리해 놓고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 다시 올려놓아야 했으므로 쉽게 정신이 산만해졌다. 깨끗한 책상 만들기 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도 있다. 어떻게 보면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게 해서 일터가 10대 청소년의 침실처럼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현명한 조치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성 표현을 막고 직장에서 자신을 적당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갑갑한 정책이기도 하다. 책상이 엉망진창이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물건을 부질없이 찾아 헤매면 명확한 사고, 의사결정, 심지어 직장 내 인간관계에까지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질러진 책상을 보며 무질서함을 계속 상기하는 것은 인지능력의 낭비며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한다. 심지어 책상이 어수선하면 식습관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빈 커피잔, 오래된 보고서, 파기해야 하는 서류가 쌓여있으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책상을 매일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좋다.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저분한 책상이 창의력을 자극한다며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깨끗한 환경이 그저 수능과 현상 유지를 장려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중간 지점이 해답일 것이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스노볼 20개를 모두 전시하는 대신 딱 2개만 골라서 책상 위에 두는 게 낫겠다.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말.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질러진 환경이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고 보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순한 삶의 미덕을 찬양했으며 세네카도 같은 생각이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순금으로 도금하고 도들새김으로 장식한 은쟁반은 필요 없다. 그렇다고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소박한 삶의 증거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세네카가 스노볼을 올려두는 것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으나 그가 표방한 단순함은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에도 적용된다.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지럽히는 안개를 걷어내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가장 잘 해낼 방법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 쓰기가 근심으로 가득한 머릿속을 비우고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정 효과가 있는 활동임을 알았던 것 같다. 스토아 철학은 물건을 쌓아두려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릿속과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손에 넣어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부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이미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능력이며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깨끗한 책상 만들기 정책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적 사고도 장려하기에 스노볼 몇 개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스토아 철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진 않다. 명상록 제9권 32절. 걱정은 대부분 자신의 공상 속에 있으므로 스스로 원한다면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하는 것의 의미.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다. 자유복장의 날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그렇다. 아무거나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는 그래도 사무실에서는 단정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두려움을 유발한다. 나는 캐주얼하면서도 너무 캐주얼하진 않은, 세련돼 보이지만 너무 세련되진 않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너무 유행을 쫓지 않는 그런 옷을 찾으려고 옷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결국 찾아낸 것이라고는 커다란 분홍색 입술이 선명하게 그려진 티셔츠와 주황색 코듀로이 치마바지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매팀 론다를 따라 밝은 연두색 레깅스와 크롭 티셔츠를 입고 하의를 신고 싶진 않다. 그럼 뭘 입을 것인가? 물론 그 결정은 일터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와이안 반바지, 스포츠 샌들, 헐렁하고 편한 옷을 숭배하는 곳인가 아니면 자유복장을 돌체앤가바나 청바지에 샤넬 상의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가? 언론계에서 일반 기업을 이식했을 때 실제로 나는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것이 캐주얼한 옷을 위아래 세트로 입는 것으로 이해해오다가 보테가 베네타 신발을 신는 것으로 다시 이해해야만 했다. 이직한 기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자유복장 금요일에 나는 Choose Life라고 쓰인 낡고 구겨진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채 청바지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는데 출근해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구찌, 디올, 발렌티노의 옷과 신발로 치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장 패션쇼 무대에 올라도 될 것 같았다. 그에 비하면 나는 막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온 사람 같았다. 자유복을 입는 날에는 다른 사람에 관해 몰랐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나는 평소 보수적이던 사람이 주황색 운동화를 신고 형광 노란색 파라슈트 팬츠를 입고 나타난 모습을 보기도 했고 눈에 띄지 않던 평범한 사람이 갈색 카디건을 입고 슬리퍼를 신는 신개념 멋쟁이가 된 모습도 봤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슴팍이 삼각형 모양으로 트여 있어 맨살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재무팀 샤론의 모습이었다.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장인의 예술작품이 즐비한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멋진 건물에서 맞춤 예복을 입으면서 자랐다. 살리 사제단 소속 사제기도 했던 그는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 안에 수놓은 튜닉을 입었고 짧은 군용 망토를 둘렀으며 원뿔 모양 펠트 모자를 쓰고 숫자 8 모양의 방패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소유물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는 옷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대상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 그는 명상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의 실체를 살펴보는 요령을 설명해 두기도 했다. 사물이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시험하여 무가치함을 직접 보고 그 사물을 실제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말들을 전부 벗겨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겉모습은 엄청난 속임수가 될 수 있다. 자신의 환상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속기 쉬운 때다. 고급 디자이너의 옷이 탐난다면 그 옷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것인지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그 옷이 표상하는 사회적 지위와 거기에서 오는 힘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그 물건의 속성, 즉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로 물건을 평가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고급 디자이너 의상의 피상적인 면에 쉽게 현혹되는 욕망과 거리를 둘 수 있다. 또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에 맞서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다. 구매팀 론다가 밝은 연두색 레깅스와 발렌티노 신발을 자랑한다면 어울리지 않는 패션 아이템을 향한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훌륭한 마음가짐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자. 명상록 제12권 2절. 자신을 둘러싼 육신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명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며 정신을 어지럽히는 일은 드물다. 애니 로슨 저자의 일하는 사람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탐날 때 그 옷에 무엇에 그 옷이 주는 이미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내가 얻고 싶은 건데 그게 정말 다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좋은 이미지를 주면 훨씬 쉽잖아요. 살아가는 게 사실 진짜 거지 발사기처럼 입고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나에 대해 막 설명을 해요. 구구절절. 다 겉모습은 이렇지만 내 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백날 말해봐야 일단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괜히 붙어있다가 그 사람까지 웬 이상한 겉모습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지? 그러니까 굳이 막 너무 누군가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까지 힘들게 할 정도로 옷을 이상하게 입을 필요는 없다. 대신 근데 또 너무 막 화려하고 너무 비싸고 꼭 그런 걸 입어야만 내 가치를, 존재를 이렇게 증명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깔끔하게만 입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물론 저도 만나봤어요. 그런 지인들. 너 가방은 어디 거고 그러니까 브랜드 같은 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 다림질을 못 하거든요. 다림질 스팀 다리미가 있긴 해요. 티셔츠도 다려입어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는 날은 진짜 너무 깔끔해 보이고 좋은데 재택이기도 하고 성격상 이걸 잘 못해요. 다림질을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옷을 입을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더럽지 않고 냄새나지 않으면 된다. 깨끗이 빨아져 있고 건조가 잘 된 거면 된다. 굳이 진짜 빳빳하게 주름 하나 없이 다려서 입을 필요는 없다. 이게 전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다림질에 대한 납득을 스스로 하기가 되게 힘들고 근데 다림질이 일상인 사람이 저를 보면 쟤 왜 저렇게 옷이 꾸깃꾸깃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 눈에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제가 느끼는 게 항상 모든 일에 정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 찾는 것도 내 숙제고 인생에 찾지 말고 혼자 지내도 되겠죠. 근데 인간이 사실 혼자 살기 어렵겠죠.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플랫폼을 만들어준 누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딱히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계속 있으면 외롭습니다. 자주 만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만날 동료나 친구, 가족 누가 됐든 혹시 진짜 다 안 된다면 반려동물까지 이제 여력이 안 된다면 길에서 만나는 그런 동물들이라도 사람은 이렇게 좀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딴소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어갖고 다시 돌아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뭔가 그냥 멋진 예복을 입으면 자랐지만 소유물은 일시적인 것이다.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옷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대상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 되게 좀 이거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거는 일터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열정보다 평정심이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매니저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상하게 자기 일을 잘 못하면 그 일 못하는 사람 승진시킨다. 근데 진짜 모두가 불평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매니징을 잘 못한다고 팀에서. 근데 의외로 또 다른 일은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뭐 질투나서 막 까내는 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팀원들을 관리를 못하지만 다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이렇게 직책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른 매니징 작업을 잘하고 있던 매니저들은 그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열정으로 가득하게 일했지만 참, 제 매니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항상, 그러니까 좀 진짜 짜증날 정도로 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분한 거? 그러니까 재수없이,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재수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평가나 이런 거 잘 못해요. 뭐 일도 잘 못하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그냥 항상 차분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짜증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결국 높은 곳으로 갔다는. 결과적으로 저한테도 잘 되긴 했어요. 제 디렉트 매니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크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아무튼 참 직장에서는 좀 정말 내 모습이 될 필요는 없다. 특히 남의 회사에서. 내가 차린 회사는 모르겠어요. 남의 회사에서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해받길 바랄 필요는 없다. 그냥 차분하게 하자. 이런 마음가짐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원서 제목이 Stoic at Work, Ancient Wisdom to Make Your Job a bit less annoying. 그러니까 끝에가 중요해요. 좀 덜 짜증나게 하는 거. 직장에서 짜증나는 일이 많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다시 가다듬으면서 그래 굳이 없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좀 다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